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입자들은 다양한 크기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작은 물질인 쿼크에서부터 분자에 이르기까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등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원자와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원자와 분자보다도 더 작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원자는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그 내부에 더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자 내부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며 이들 역시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쿼크와는 다른 종류의 기본 입자인 렙톤에 속합니다. 쿼크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속에 숨어있는 쿼크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쿼크에서 시작하여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그리고 분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물질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쿼크입니다. 쿼크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더 작은 입자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작은 입자인 쿼크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쿼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입자이지만 그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와의 비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물 한 방울 속에는 수많은 수소와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 속을 들여다보면 원자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 내부에 쿼크가 존재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약 0.1 나노미터입니다. 1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하지만 쿼크는 원자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사실 쿼크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을 만큼 작아서 과학자들은 쿼크의 크기를 직접 측정할 수 없고 다만 쿼크가 있는지에 대해 실험과 이론을 통해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쿼크의 크기는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대략 10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 크기입니다. 세포 속에는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를 아주 많이 확대해보면 그 속에 수많은 원자들이 존재합니다. 쿼크는 이 원자 내부에서 더욱더 작은 수준의 입자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면 쿼크는 세포보다 약 100조 배나 작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포가 지구라면 쿼크는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의 크기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머리카락과의 비교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대략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만약 머리카락을 쿼크 크기까지 줄인다면 머리카락은 10의 14제곱분의 1, 약 100조분의 1로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머리카락이 약 2만 분의 1미터라면 쿼크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8제곱미터, 약 0.1미터가 됩니다. 즉 0점 다음에 0이 17개 그리고 1이 붙는 수치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머리카락이 태양계만큼 커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음은 지구와 쿼크의 비교입니다. 지구를 하나의 커다란 공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구 전체를 원자 하나의 크기로 줄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자 내부에 있는 쿼크는 지구에 있는 먼지 한 알보다도 훨씬 더 작은 크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쿼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쿼크는 총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벼운 쿼크인 업쿼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다운 쿼크, 중간 크기의 참 쿼크,
그리고 조금 특이한 스트레인지 쿼크, 가장 무거운 탑 쿼크, 그리고 탑 쿼크와 짝을 이루는 보톰 쿼크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쿼크들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거나 3개씩 모여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듭니다. 또한 쿼크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쿼크는 보통의 입자와 다르게 전하, 즉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쿼크는 색전하라는 특수한 성질도 가지고 있는데요. 색전하는 빨강, 초록, 파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제 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장난감 블록을 맞추듯이 쿼크들은 이 색전하를 이용하여 서로 결합하여 무색, 즉 어떤 색도 아닌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쿼크는 항상 결합된 상태로만 존재합니다. 홀로는 존재할 수 없고 항상 쌍으로 혹은 3개씩 모여서 더 큰 입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쿼크가 모이면 중간자라는 입자가 되고 3개의 쿼크가 모이면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중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쿼크를 직접 볼 수는 없고 항상 이런 결합된 형태로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쿼크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여기서 잠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음 양성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우리가 보는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입니다. 원자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도는 입자로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위치하며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는 입자로 원자핵에 포함되어 있으며 양성자의 수는 원소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지 않는 입자로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며 중성자의 수는 같은 원소라도 동위원소라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원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인데 주기율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원소는 각기 다른 수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양성자 1개, 헬륨은 양성자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는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하여 분자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만들며 이 분자들이 다시 모여 물질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예를 들어 책상, 물, 공기, 심지어 우리의 몸도 이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기본적인 입자인 원자, 원자핵, 전자, 그리고 더 작은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성자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아주 작은 입자 중 하나로 양의 전하, 즉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자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의 중심에 있는 작은 덩어리인 원자핵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고 헬륨 전자는 양성자가 2개 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원소가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양성자는 원자핵의 중요한 구성원이고 양성자의 수는 그 원자가 어떤 원소인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원소에 대해 잠깐 짚어보자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소는 그 원자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가장 가벼운 원소이고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필요한 공기 속의 중요한 원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소는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재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원소는 다른 원소와 구분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은 이런 원소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양성자에 대해 말하자면 양성자는 물질을 이루는 아주 작은 입자로 원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성자는 전기적으로 양의 전하를 띠고 있으며 이는 전자가 음의 전하를 가지는 것과 반대입니다. 양성자는 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며 이 두 입자를 핵자라고도 부릅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입자가 함께 모여서 원자핵을 만들고 원자핵은 원자의 무게와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핵자는 원자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구성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양성자의 크기는 약 0.84 펨토미터, 즉 1조분의 1미터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평균적으로 10 마이크로미터, 즉 100분의 1 밀리미터 정도 크기인데 양성자는 그것의 약 1000만분의 1 정도입니다. 만약 세포를 축구장 크기로 키운다면 양성자는 그 축구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먼지 입자 하나보다도 작은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는 아주 얇아서 그 두께가 약 2나노미터, 즉 10억분의 1미터인데 그러나 DNA조차도 양성자보다 약 2000배나 더 큽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는 약 5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양성자는 그보다 약 100만 배나 더 작습니다. 즉 머리카락 속에 양성자가 100만 개 정도 나란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양성자가 축구공만 하다면 사람의 크기는 지구만 하고 원자는 양성자보다 10만 배 크며 원자의 중심에 있는 양성자는 매우 작은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자들이 매우 넓게 퍼져 있는 구조입니다. 쿼크는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 힘에 의해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양성자 안에 있는 쿼크들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으며 쿼크들을 연결하는 입자를 글루온이라고 부릅니다. 글루온은 마치 쿼크 사이의 접착제처럼 작용하여 양성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성자는 쿼크들이 모여 만들어진 구조로 쿼크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양성자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양성자와 쿼크의 관계는 양성자가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양성자는 3개의 쿼크, 즉 2개의 업 쿼크와 하나의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는 원자핵을 이루는 중요한 입자 중 하나로 전하가 없습니다. 전하란 전기의 성질을 말하는데 중성자는 양성자처럼 전기를 띠지 않아서 전기적으로 중립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더 무겁고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이루며 물질을 만드는 기본 입자가 됩니다. 중성자의 크기는 양성자의 크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중성자 역시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2개의 다운 쿼크와 1개의 업 쿼크입니다. 이 작은 입자들 덕분에 중성자는 그 모양과 성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성자는 원자핵 안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지만 혼자 떨어져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상태의 중성자는 약 10분 정도 지나면 다른 입자로 변하는데 이를 베타 분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자핵 안에 있으면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양성자끼리는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어서 중성자가 없으면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중성자가 양성자 사이에서 이 밀어내는 힘을 막아주고 원자핵을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원자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핵입니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는 작은 덩어리도 원자의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두 입자를 합쳐서 핵자라고도 부릅니다. 원자핵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원자의 23,000분의 1에서 145,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원자 전체 중에서 매우 작은 부분이지만 원자 무게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수소 같은 가벼운 원자의 경우 1.6 펨토미터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서 1 펨토미터는 10조분의 1미터입니다. 반면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원자핵의 크기는 약 15 펨토미터 정도로 조금 더 크지만 원자 자체가 워낙 작아서 원자핵은 마치 거대한 풍선 안에 작은 구슬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원자 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매우 무겁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은 거의 전부 원자핵에서 나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몇 개 모여서 원자핵을 만들고 그 질량이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수로 구분되지만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원자라도 중성자의 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이를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 있지만 어떤 수소 원자는 중성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를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는 질량이 다를 뿐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원자핵의 존재를 처음 알아낸 사람은 뉴질랜드 태생 영국의 핵물리학자로서 핵물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어니스트 레더퍼드라입니다. 그는 1900년대 초반에 금박의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통해 원자의 중심에 아주 작은 양전하를 가진 물질, 즉 원자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자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실험을 통해 원자가 더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자핵은 때때로 큰 에너지를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핵들이 모여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것을 핵융합이라고 하고, 큰 원자핵이 작은 원자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핵분열이라고 합니다. 태양에서는 계속해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이는 지구에 빛과 열을 제공합니다. 원자핵의 발견은 핵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핵융합과 핵분열을 이용한 에너지 발전은 오늘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며 전 세계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입니다. 전자라는 입자는 아주 작고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는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입자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으며 양성자라는 입자가 가지고 있는 양의 전하와는 반대입니다. 전자는 물체에 아주 작은 마이너스 전기 충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남극과 북극처럼 전자와 양성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하라는 성질 덕분에 전자가 전기를 만들거나 자석처럼 자기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자는 양성자보다 약 1836배나 더 가벼운 입자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어떤 물질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때 우리는 이것을 전류라고 부릅니다. 전기가 흐르는 현상은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는 즉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에 의해 움직이며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의 움직임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나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안에서도 전자들이 움직이며 작동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전선 속에서 전기처럼 흐르며 기계들을 작동시키고 전자들이 움직일 때는 자기장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기장을 이용한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전동기는 전자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사용하여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기계들을 작동시키는 원리인 것입니다. 전자의 크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체처럼 고정된 크기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파동입자 이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때로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특정 공간 안에 퍼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데 전자는 그 원자 주위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원자 속에는 전자뿐만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도 함께 존재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중심에 있는 핵을 이루고 있고 전자는 그 주위를 돌며 원자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도는 모습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원자 속에서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느냐에 따라 그 원자가 다른 물질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전자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결합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자는 원자 간의 결합을 돕고 물질이 다양한 성질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전자들이 서로 다른 원자 사이에서 이동하거나 공유될 때 화학결합이 일어납니다. 화학결합이란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합 덕분에 물질은 특정한 형태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금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만들어집니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내주고 염소 원자는 그 전자를 받아들여 두 원자가 결합하여 소금이라는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전자가 원자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화학 결합 때문입니다. 전자가 없으면 물질은 결합할 수 없고 우리가 아는 많은 물질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입니다. 원자는 우리가 보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일반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물건들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원소는 이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질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산소 원소는 산소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원자는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여러 원자가 결합하여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소와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원자의 구조를 다시 반복하여 설명하자면 원자는 내부에 있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며 원자핵 주위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원자는 이렇게 전자와 원자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자의 구성은 그 물질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의 두께는 약 10만 개의 원자가 나란히 있어야 맞먹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원자 속에 있는 전자,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그 크기에 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결합을 화학결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면 물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화학결합은 원자가 전자를 서로 주고받거나 공유하면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물질이 형성됩니다. 원자는 매우 작은 입자이지만 각각의 원자는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의 성질은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의 성질이 달라지고 원소는 주기율 표에 의해 구분됩니다. 원자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원자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발전하여 핵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의료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자입니다. 분자는 여러 개의 작은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작은 그룹입니다. 예를 들어 물 한 방울도 여러 개의 분자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자는 우리가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그리고 우리의 몸 등 모든 물질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분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수소 분자의 크기는 약 0.74 옹스트롱, 즉 100억 분의 7.4m, 다시 말하면 135억 분의 1m 정도의 크기입니다. 분자의 예시로 물 분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이 작은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산소 분자는 2개의 산소 원자가 모여 만들어지는데 이 산소 분자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분자 속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이라는 힘으로 서로 붙어 있으며 이 결합 덕분에 분자는 하나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물 분자의 수소와 산소 원자는 전자를 나누어 가지면서 단단히 연결되는데 이를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분자들이 안정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자는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물 분자가 모여 물이 흐르는 성질을 만들고 산소 분자가 모여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듭니다. 분자 하나하나가 모여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분자가 없다면 물질의 특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즉 분자가 없으면 물질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레고 블록에 비유해보면 레고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듯이 원자들이 모여 다양한 분자를 만듭니다. 이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분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분자인 물부터 매우 복잡한 분자인 DNA까지 다양한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자들이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